오늘은 전유동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유동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전유동지가 나란히 이래 눕혀져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반유동지들도 있고, 전유동지도 있고, 기울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유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략적으로 듣는 말씀이 전유동지는 아무 찌나 써도 별 상관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전유동지는 중국산이라도 상관이 없다. 반유동지 세라믹 링이 있는 걸 써도 상관이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낚시 자체를 하시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시계가 맞지 않는 게 하루 종일 돌아도 한 번도 시간이 맞지 않듯이 낚시는 하지만 실제로 입질을 받을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유동지의 특징을 한번 보면 제 앞에 있는 요런 찌 같은 경우 긱스사에서 나오는 미루 빅이라는 찌입니다. 이 찌의 특성은 좀 다른 일반 찌보다 좀 사이즈가 크죠. 크니까 좀 멀리 날아가고 신성도 좋고 좀 멀리 공략하실 때 주로 쓰시는 찌인데, 이 찌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보통의 반유동찌, 저희 긱스사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반유동찌는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이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이제 무광 처리를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유동찌는 무광 처리가 돼야 신성이 더 좋아지고 빛이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도 덜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일부러 저희가 반유동으로 출시를 하는데, 지금 전유동찌는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유광으로 빛이 나게 돼 있죠. 이 이유는 물론 신성도 중요하지만 반유동찌와 전유동찌를 제일 큰 차이점을 보면 반유동찌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동그란 까만 링이 있습니다. 근데 전유동은 그런 링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반유동찌는 이 링을 넣은 이유가 원줄이나 미채비가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마찰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링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위에 매끄럽게 타고 내려가야 채비가 이 하강이 빠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전유동찌는 또 전유동찌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채비가 너무 빨리 내려가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전층을 이제 상층부터 바닥까지 탐색을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채비가 너무 빨리 내려가도 또 탐색을 옳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바닥층에 내려갔든지 대상어가 있는 층에 내려갔을 때 견제를 전유동 같은 경우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유동찌처럼 세라믹 링이 있으면 원줄을 잡아줘서 견제를 해주면 밑채비가 여기 마찰장이 걸려서 가볍게 떠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찌가 자꾸 이 세라믹 링으로 인해서 계속 밀리면서 견제가 옳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유동찌는 위에 링 대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링이 없고 이 상부의 구멍이 라운드가 이렇게 가볍게 져 있습니다. 라운드가. 그리고 이 도장을 보면 안쪽까지, 파이프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이쪽에 마찰 면적을 넓혀서 제동이 잘 걸리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잘 보시면 구멍이 일단 반유동찌보다는 적습니다. 예, 크기가 적죠. 예, 적어야 이 마찰장이 많이 걸리는데, 물론 여기 상부에서도 마찰장이 걸리지만 이 내부 파이프도 가늘기 때문에 원줄을 잡아주는 순간에 이 파이프 내부 벽에 저항이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야 채비가 잡아주면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를 내리는 거는 그냥 뒷줄을 더 주면 채비를 내릴 수가 있는데, 띄어 올리려면 위에서 견제가 되지 않으면 띄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전유동 낚시는 좌우는 조류가 좌우를 거의 하죠. 예, 왼쪽으로 흐르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낚시는 낚시를 하면서 이 상하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고기가 조금 뜬 것 같으면 원줄 견제를 잘 해주셔서 띄워야 되고, 또 바닥층에 있는 것 같으면 또 바닥층 위주로 좀 채비를 내리셔서 이렇게 바닥층을 더듬으셔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유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유동 찌는 세라믹 링이 없어야 된다.
세라믹 링이 없어야 마찰 저항이 커서 원줄 견제가 되고 채비를 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놀림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유동찌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미루2라고 이렇게 계란형으로 생긴 찌가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들은 입수 저항이 적으면서 또 이 조정성이 좀 뛰어난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싹 해주면 찌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낙신 쪽으로 기울어 주게 돼 있죠. 이제 실제로 저희 긱스사의 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중중심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파이프가 일반 저중심들은 요 밑으로 무게추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긱스사 중중심찌 같은 경우는 저부력찌 같은 경우는 중중심추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그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다에 던져서 띄웠을 때 보기에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일반 반유동찌들은 사실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다 보면 보이는 단면적도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채비가 많이 이렇게 까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낚시인 입장에서는 눈이 좀 피로해지고 시인성도 떨어지는 그런 불필요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낚시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중중심찌 같은 경우는 어느 찌든지 던지면 낚시인 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줍니다. 원줄 무게가 하나만 살짝 실려도. 결국은 이제 낚시인이 낚시를 하시면 원줄은 낚시인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원줄 무게만으로도 찌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기울어주니까 훨씬 잘 보이게 돼 있죠. 잘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찌가 이렇게 서서 흔들거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류를 옆으로 이렇게 타기 때문에 이 까부는 현상이 낚시인 입장에서는 전혀 안 느껴집니다. 물론 이 외에도 채비 각도가 좋아서 채비 입수력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안정감도 뛰어나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전유동찌는 이런 식으로 마찰 저항이 내려갈 땐 적어야 되고 견제를 해주면 채비가 딱 잡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낚시인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유동 낚시는 하루 종일 견제와 줄을 주는 낚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거의 8, 90%가 이제 견제를 할 때 입질이 들어오죠. 물론 아무 데서나 견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 주변이나 조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나 또 아니면 조류가 멈추는 지점이나 다양하게 있는 포인트 근처에서 뒷줄 견제를 하면서 대상어를 유인을 하기 때문에 견제와 줄을 주는 거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도 잘 돼야 되고 뒷줄을 줄 때는 또 마찰 저항 없이 잘 내려가야 되고 위에 세라믹 링이 없으니까 견제는 잘 되고 파이프 내경도 적으니까 파이프 내경 벽면에 부딪혀서 이제 마찰 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 대신 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원줄이 또 내려갈 때는 마찰 저항 없이 잘 내려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반유동찌는 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정도로 나가는데 중중심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마찰 저항이 없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원줄이 거의 45도 각도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중심찌 이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유동 낚시를 하실 때는 첫째는 세라믹 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이 생길 때는 생기고 없을 때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 내경이 적은 것도 결국은 마찰 계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찌가 다른 찌에 비해서 길이가 긴 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나죠. 길이가 차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찌하고는 또 길이 차이가 상당히 거의 뭐 배에 가깝게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길고 가늘게 만들었느냐 하면 아무래도 가늘면 입수 저항은 적겠죠. 입수가 이제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입수가 좋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내부의 파이프에 마찰 저항이 걸리는 정도를 마찰 계수를 높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찌를 사실은 조금씩 길게 만들 때마다 이 만드는 공정은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이 효용성이 중요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찌는 이제 미루 소나라는 찌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이게 찌가 이제 길고 마찰 저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마찰 계수가 높으니까 심지어 보고의 입질도 나타나는 그런 찌입니다. 예민성에 중점을 둔
최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상부를 보시면 세라믹 링이 없고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둥글게 라운드가 져 있고 도장이 저 안쪽까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내려가는 면도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경사하다 보니까 조금 비스듬하게 내려가서 파이프까지 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유동찌는 예민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조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찰장이 있기 위해서는 상부에 이렇게 우레탄 도장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견제도 잘 되고 파이프도 가늘어야 되고 그래서 전유동 낚시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아무 포인트에서나 뭐 전유동 낚시를 한 데서 전유동 낚시가 잘 되진 않습니다. 처음 전유동 낚시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찌는 계속 앞으로 흘러가는데 나중에 채비를 감아보면 바늘은 발밑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속조류는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윗조류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흘렸는데 이제 바닥에 걸려 있으니까 또 뭐 좀 입질도 안 오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포인트에서 뭐 포인트 이동도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낚시를 하셔야 된다면 일단은 멀리 던지셔서 끌어들이는 낚시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죠. 예, 그렇게 낚시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중요한 그 전유동의 요소들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잠시 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포인트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품들이 좋아야 됩니다. 예, 전유동 낚시를 하는 소품들이 낚싯대나 리일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좀 더 좋으면 달력이 좋고 뭐 리일이 잘 감기고 하겠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바늘이 좋아야 되고 목줄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줄이 좋아야 되고 찌가 좋아야 됩니다. 어신찌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늘이 중요하겠죠, 물론. 예, 바늘은 고기가 직접 처음에 입질을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바늘이 중요하겠지만 바늘은 당연히 좋은 걸 쓰셔야 되고 목줄도 마찬가지로 뭐 좀 강한 가본 목줄을 쓰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원줄 같은 경우도 펌어가 없는 좀 직진성이 좋은 그리고 잘 뜨는 그런 원줄을 쓰셔야 견제도 잘 되고 채비 조작이 쉽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신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항상 어신찌를 수면 아래 찌 맞춤을 하시라는 이유도 바닥에 걸렸을 때 찌가 살짝 올라오는 그 상황을 보고 바닥 걸림을 파악하시라고 그러는 거고 중중심찌 같은 경우는 바닥에 걸리면 살짝 떠오르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예, 높아서 떠오르면서 좌우로 흔들리니까 낚시인 입장에서는 미끌림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죠. 어신찌가 만약에 이렇게 반유동찌 세라믹 링을 있는 걸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뭐 아무찌나 기울찌를 쓰신다든지 그러시면은 오른 바닥층 탐색을 척제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구멍이 크면 채비가 잘 내려가지 않느냐 원줄이 예, 원줄이 그 말씀도 크면 잘 내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채비하고 이 어신자하고 이 원줄이 꺾여버리면 아무리 구멍이 커도 잘 못 내려가게 됩니다. 이 마찰이, 쓸데없는 마찰이 여기 상부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꺾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만 크다고 잘 내려가는 게 아니고 구멍이 적더라도 마찰 저항이 적게 잘 내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또 구멍이 너무 커버리면 이렇게 잡아줘야 될 때 견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채비를 고기가 대상어 입질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견제를 해주는데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밀리기만 하고 원줄이 당겨만 오고 입질 자체도 못 느낄 뿐더러 대상의 채비가 견제가 안 되니까 옳은 입질을 유인할 수도 없고 이 견제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만 무조건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라믹 링이 있으면 또 더욱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잡아줄 때는 원줄을 잡아줄 때는 잘 잡혀주고 또 원줄을 이제 줄 때는 또 마찰 장애 없이 잘 내려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작을 계속 잘할 수 있는 어신찌가 전유동에서는 아주 유용한 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전유동 낚시를 좀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상부에 세라믹 링이 없는 그런 찌를 일단은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좀 날렵한 형태의 어신찌를 쓰면 입수 저항도 적기 때문에 저항이 적게 걸리니까 입질을 하는 경우에 좀 예민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긱스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지금 중중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중심 구조가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안정감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시인성이 좋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까부는 현상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중심이 높으니까 살짝 이래 채비를 견제할 때 조정성이 좋죠. 예.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일단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중중심지가 전유동 낚시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참고로 중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긱스만의 고유 상표입니다. 저희가 특허청까지 등록을 해놓은 상표고, 실제로 기능적인 면에서도 한번 써보신 분들은 그 뒤에 계속 쓰시는 그런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효율성이 높고 이 적합한 찌를 사용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